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특히 비트코인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계속 추매를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뭔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듯이 오히려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보다도 더 딥하게 계속 자산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발대로 이어가지고 이더리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계속해서 각종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솔라나, 도지코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쵸? 솔 도지코인.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월드코인까지. 자,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파이코인은 과연 어떨까요? 전략적 비축자산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요번 시간 살펴보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건데, 자, 일단 파이코인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서 타당성 분석에서 기관과 국가를 위한 실사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접근성을 극대화한 모바일 채굴 방식, 에너지 효율적인 합의 메커니즘, 그리고 6천만 명이 넘는 방대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파이코인은 전략적 비축자산이 요구하는 핵심 기준인 탈중앙화, 투명성, 유동성, 그리고 검증된 실용성 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결론적으로 파이코인은 현 상태로는 전략적 비축자산으로서 근본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파이 네트워크가 미래에 이러한 위상에 도달하기 위해 완전한 탈중앙화, 약속된 것을 실행하고 소스코드 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실용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 어쨌든 그런 지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은 고정된 2100만 개라는 총 공급량으로 인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통화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가치 하락에 대해서 강력한 해지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제재나 동결의 위험을 피하고 국가의 금융 주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략 자산의 기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희소성, 탈중앙화, 유동성, 보안성, 그리고 검증된 실용성 및 시장 채택, 뭐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내용을 좀 보면은 사례 연구에서 비트코인 기관 채택이라는 내용들. 비트코인은 이미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및 기업의 재무 전략에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해서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2025년 7월 기준으로 60만 7,770 비트코인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기업 보유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 좀 더 내려서 보면은 자, 법정화폐,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의 가격은 너무 비싸요. 그쵸?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1.6억 원 한 개에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1원도 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뭔가 후발대로 있는 이더리움이나 그쵸? 솔라나나 이런 것들 살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왜 다른 것들 보면은 파이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이렇게 루프하냐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 무료로 채굴하는 게 있고 1.6억 원인 이 파이코인과의 가격은 엄청나게 크죠. 그 차이가. 얘는 11만 달러잖아. 12만 달러 지금. 11만. 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도 많아요. 이 파이코인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뭔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그런 장점들을 좀 살펴보면 전례 없는 접근성과 커뮤니티 중심 설계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6천만 명 이상의 등록된 사용자를 확보했고 알트코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규모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가 미흡한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 남미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강력한 풀뿌리 기반 채택을 이끌어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좀 더 내려서 보면은 환경 및 기술 효율성에서 나오죠.
파이 네트워크는 작업증명, 그리고 SCP, 스텔라 작업증명 대신에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합의를 이 도출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휴대폰으로만 채굴을 계속해서 해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노드 같은 경우는 40만 개 이상의 노드 보유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 노드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죠. 지금은 이 40만 개가 예전에 우리가 노드 뭐 체크할 때 봤던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봤을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라 가지고 뭐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비판적 평가에서 한계와 전략적 위험이라고 돼 있죠. 파이 네트워크는 흥미로운 비전을 제시하지만 전략적 비축 자산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메인넷 상태 및 유동성 문제. 25년 2월에 오픈 메인넷을 출시해서 사용자 간 거래, 외부 전송이 가능해졌다고 발표를 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돼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일반적인 오픈 메인넷의 의미와 다르다. 그래서 일일 거래량은 2천만 달러에 불과하여 유동성 경색 우려가 제기가 된다. 그래서 유동성 부족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거버넌스하고 집중 중앙화, 중앙 집중화 우려해서 나와 있죠. 결국에는 파이코인이 임시 승인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코어 팀이 뭔가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내용들 때문에 사실상 좀 부담을 안고 있는 듯한 그런 것도 한계성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YC 인증이라는 것도 그렇고, 실용성 부재의 도전이라고 해서 뭔가 실제 사용 사례가 미약하다. 그냥 다 생태계 매장 하는데 실제로 이걸 생태계 매장으로 쓰거나 누가 파이코인 가지고 결제를 하냐라고 봤을 때는 파이코인 솔직히 몇천 개, 몇만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사는 거지 현금하고 똑같이 치면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 왜냐면 한 개당 이게 스테이블 코인처럼 뭐 1달러도 아니고 0.35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0.34달러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애매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비교 타당성에서 나와 있는 파이코인과 비트코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희소성의 가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개선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전략적 권장사항 해가지고 파이코인은 모바일 채굴의 대중화와 거대한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 생태계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흥미로운 사회적 실험이다. 미래를 위한 경로 최종 권장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코인은 최상의 경우에는 고위험 투기적 벤처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채택의 난관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파이코인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권장되지 않는다. 파이코인의 잠재력은 그저 무료로 얻는 코인이라는 매력을 넘어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관이나 국가의 투자 결정은 투기적 기대가 아닌 검증적 가치와 안정성에 기반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파이코인이 아직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갈 길이 조금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파이코인이 이러려면 어느 정도 신뢰라든지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어야 뭔가 좀 더 좋은 결론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중에 언젠간 얘가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될까요? 그렇게 파이코인 말고도 수두룩빽빽한 무료 채굴 코인들이 아니라 진짜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해도 200개가 넘는, 그렇죠? 거의 한 250개 정도 되는 이런 수량으로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파이코인은 갈 길이 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뭔가 채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 그리고 수많은 기술력, 그리고 수많은 뭔가 주목을 받을 만한 이런 파이코인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업들이라든지 개개인이 보기에는 사실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KYB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줄을 서서 뭔가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